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 도덕경 69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69장 싸움 먼저 걸지 말고 걸어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본문 용병유언 경법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오불감 위주 이위계 싸움 먼저 걸지 말고 싸움을 걸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불감진촌 이태처 그리고 한 치만큼 전진하였으면 한 자만큼 물러나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시위행 무행 이와 같은 병법을 일러 행하려 하지 않았는데도 행위짐이라 하고 양부비 팔을 쓰지도 않고 소매를 거둘 수 있고 인부저 겨루지 않고 적을 무찌를 수 있으며 진무병 대적할 군사가 없이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막대어 경저 적을 얕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으니 경적 기상오보 적을 얕보게 되면 나의 보물을 모두 잃을 것이다. 고항병상가 그러므로 부득이 전쟁을 해야 할 때에는 애자 쓰니 슬퍼하는 쪽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 도덕경 69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 도덕경 69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노자는 가히 반전주의자이자 평화주의자라고 일컬을 만하다. 춘추시대인 그 당시의 현실이 얼마나 처참했으면 도덕경 곳곳에서 전란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내고 비난했겠는가. 도덕경 31장에서 작은 군사가 머문 곳에는 가시밭이 돋아나고 큰 군사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흉년이 든다라고 하였고 31장에서는 이긴다 하더라도 미워하지 않는다. 승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을 즐기는 것이다. 살인을 즐기는 사람은 천하의 뜻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기적 욕망은 다툼으로 드러나고 그 다툼의 극대화가 바로 전쟁이다. 그런 까닭이 노자는 다투지 말라며 알아듣기 쉽게 타이르고 있다. 도덕경 3장에서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훔치는 일이 없어진다. 욕심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라고 하였고 22장에서는 비면 온전해지고 굽으면 펴진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61장에서 그러므로 큰 나라는 작은 나라 아래로 자신을 낮춤으로써 작은 나라를 얻으며 작은 나라는 큰 나라 아래로 낮춤으로써 큰 나라를 얻는다라고 하였다. 이 장 역시 앞장인 68장의 부연으로 이 또한 반화와 역설의 논리이다. 주인이 아닌 손님이 됨으로써 진정한 주인이 되며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두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별로 힘들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며 팔을 걷어 붙이는 것도 마치 팔 없이 소매만 걷어 붙이는 것처럼 쉬우며 저항 없이 적을 쳐부수는 것과 같고 마치 깃털을 쥐듯 가볍게 창이나 칼 같은 무기를 쥘 수 있는 것이다. 주인과 손님, 나아감과 물러섬을 통해서 중도를 깨달으면 삶이 더없이 넉넉해진다는 말이다. 주인과 나아감은 유, 손님과 물러섬은 무로 이해해도 되겠다. 여기서 보물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목숨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적을 바깥 사물과 경계의 비유로 확인한다면 이 장에서의 보물은 67장에서 언급한 삼보, 즉 차의 검약, 앞서지 않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다. 이 세 가지 보물은 무의자연의 도를 행하는 것만이 참화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참혹한 춘추시대의 노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69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